기린만입니다. 여기는 잠실의 랜드마크 잠실 리센츠 아파트입니다. 잠실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 제가 최근에도 여러 번 임장을 했던 아파트인데 너무 자주 오는 감이 있습니다만 안 올 수가 없잖아요.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다시 지정이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24일부터 6개월간 9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지정했는데요. 강남 3구, 용산구 전체 모든 아파트 40만 호를 다 묶어버렸습니다. 기존에 2월에 장삼, 대청, 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을 풀어줬잖아요. 풀어줬는데 35일 만에 재지정을 넘어서 확대 지정을 했습니다. 전체 아파트 강남 3구, 용산구를 다 묶어버렸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장 억울한 곳이 거여 마천동 같은 송파구라는 이유만으로 묶어버렸으니까 한마디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실제 입주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전세 끼고 못 판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전세를 준 세입자들은 강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게 뭐 말은 하는 게 날벼락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진짜 물론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통계를 보면 어마어마해요. 한국 부동산은 주간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면 송파구의 경우 해제 전 토지거래허가 구역 해제 전 2월 초만 하더라도 0.14%였는데요. 이게 3월 3주차에는 0.79%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0.79%는요 문재인 정부 시절 2018년 2월 1주차가 0.76% 이후에 거의 뭐 얼마입니까? 7년 한 2개월 만에 폭등. 그것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1년에 걸쳐서 올랐는데 지금은 단 한 달 만에 35일 만에 이 정도 올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굉장히 큰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토지거래가 구역 묶을 수밖에는 없었겠죠. 리센츠 볼 때마다 참 좋습니다. 정말 잘 지은 아파트고요. 삼성물산, 대우, 뭐 또 우방이었나? 이게 컨소시엄으로 지은 아파트인데 아파트 잘 지었습니다. 동강 간격도 넓고 단지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군도 좋고요. 다 있습니다. 초품화, 진정한 초품화 단지에 지하철역, 역세권에 한강변에 뭐 모든 걸 다 갖춘 아파트, 리센츠 아파트인데요. 토지거래가 구역 때문에 이제 폭풍이 몰아쳤잖아요. 3월 24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단 5일의 시간이 있었죠. 5일 후에 토지거래가 구역 3월 24일 적용이 되니까 3월 19일 날 발표했잖아요. 5일 동안 현장에서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 전세 낀 매물을 가진 집주인은 5일 안에 안 팔면 3월 24일 이후에는 못 파니까 5일 내로 팔아야 되니까 어때요? 호가를 떨어뜨려야죠. 그래서 호가를 떨어뜨리고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뭐 2, 3억 떨어진 금매 나온다, 가격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가격 하락이라기보다는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전에 정리하기 위한 바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단 5일입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을 빌리자면 거의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거의 전쟁터였고요. 나와 있는 매물 거의 다 소화됐다라고 합니다. 30억 초반, 20억 후반대 나와 있는 매물들 싹 다 정리가 됐고요. 이제 남아 있는 매물들은 집주인이 거주하는 입주할 수 있는 집만 남았습니다. 그 얘기는 더 이상 호가 떨어질 일도 없고요. 그러니까 급매물들 다 팔려버렸고 뭐 급매물이랑 2, 3억 내린 급매물 다 팔렸고 이제 집주인들이 아쉬울 것 없는 집주인들 그래 토지거래하고요. 그래 우리 뭐 한두 번 하는 거야? 우리 이미 4년 동안 경험했어. 5년 동안 경험했어. 괜찮아. 또 한번 해보지. 뭐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 하락은 힘들 것 같고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는 맞는데 당분간은 소강 상태. 현재 올라가는 30억대 가격이 고착화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부동산에 가서 저도 좀 앉아 있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떤 손님이 오셔서 뭐 32억에 매물 내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2억, 뭐 31억, 33억 이 정도에서 동이나 층에 따라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가장 낮은 매물이 뭐 29억 5천이었나? 뭐 그 정도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분간 고착화가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센츠가 좋은 이유는 단지 안에 이렇게 작은 소공원도 있고 학교도 있기 때문이죠. 소리도 들리네요. 봄이어서 꽃도 피고 너무나 평화로운 하루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평화롭지 않았죠. 전쟁이 몰아치고 이제 3월 24일 이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이 됐기 때문에 당분간은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우리 궁금하지 않나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35일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시 지정을 했을까 궁금하죠. 사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트리거 역할은 했습니다만 다주택자 규제가 있어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있었고요. 금리는 내려가고 내년부터 또 입주 물량 많이 줄어들죠. 또 지방에 있는 또 지방 소멸, 출산율 감소, 지방 경쟁력 약화, 미분양으로 인해서 지방에 있는 사람과 돈이 서울로 들어오는 서울 집중화 현상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강남 아파트 아니면 똘똘한 한 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생각해 본다면 도쿄, 오사카, 교토 집값은 살아남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가 있습니까? 서울밖에 없죠. 부산도 지금 소멸 위기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직 서울, 강남 이런 상황에서 강남 집값이 안 오르고 되냐고. 토지거래가 구역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입장에서는 버텼어야죠. 어떻게든 버텨서 강남 집값 올라가는 게 내 잘못인가? 토지거래가 구역 6월에 풀어도 집값 더 올랐다. 그나마 2월에 풀어서 이 정도지 않냐. 안정화된다. 한 3개월, 6개월만 기다려보자.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 서울 집중한 문제는 우리 정부, 서울시,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된다. 지방 경쟁력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똘똘한 한 채 규제 풀고 지방의 양질의 일자리 만들고 이런 전체적인 노력을 하자라는 시그널을 던져줬어야 되는데, 워낙 상황이 급박하게 움직이고 조기 대선 그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가 한 달 만에 너무 급박하게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사실상 등 떠밀리다시피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토지거래허가 구역 6개월이라고 하는데요. 9월 30일 지나면 풀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못 풀 것 같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풀겠습니까? 제가 서울시장이 나중에 될 리도 없지만 만약에 되더라도 겁이 나서 토지거래허가 구역 못 풀겠죠. 잘못 풀었다가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토지거래허가 구역이 하나의 아픈 훈장처럼 딱 남아서 안 풀리는, 집값이 많이 떨어질 때 외에는 풀지 못하는 그런 규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 정도의 규제는 아닌데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이게 한번 시행되고 나면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규제 정책 하시는 분들 충분히 고민하고 신중하게 해서 제대로 시행하기 전에 제대로 한번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